안녕하세요. 셜리브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저께는 5만 달러 넘어서 잠깐 뭐 상승장 분위기가 돼 있었고, 어저께 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넘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스테이블하지 못한 장세로 이제 변화 흐름이 패턴이 이제 옮겨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심리 상태도 좀 냉각기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트라우마까지 겹쳐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거는 더 큰 패닉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저는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잘못 보고 1회 1비 하다 보면 내 코인 개수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또 한 번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 고비가 되는 거는 이번 달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달 초까지도 아마도 그냥 뭐 어, 따뜻한 어떤 그런 장세보다는 약간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장세가 중간중간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전 해요. 일단 그래서 요 근래는 커다란 거시적인 방향성에 관해서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픽을 들이거나 이런 걸 제가 멈춘 이유가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스테이블하게 가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언급은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피하는 거고 어쨌든 거시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간밤에 그걸 또 이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도감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 미 연준에서 지금 스트림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나 그거에 관해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62.20 제가 이걸 캡처한 게 4시 43분에 캡처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주봉 캔들도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에너지가 윗꼬리가 더 많이 말렸어요. 중심점에서 윗꼬리가 더 많이 말렸다는 의미는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거대 진폭의 상승보다 저는 이더리움의 거대 진폭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 올해 안에 500만 원. 예. 그러니까 5천 달러죠. 저는 이제 그거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뚜렷한 장세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요. 예. 예전에 역 프리미엄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마이너스 뭐 5%막 이렇게 6%. 근데 지금은 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데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껴있는 게 이게 대중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원화를 막 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폴카닷, 체인링크, 에이다, XRP, 스텔라, 루멘트론 이런 것들이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쌓였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예. 이게 뭔가 뭐 우리가 개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관해서 지금 민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업비트 메인 화면에 보면 전체적인 마켓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우위 0.91%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 우위가 2.16% 그래서 알트코인 우위이긴 한데 어쨌건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줘야 진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 한 달, 뭐 3월 달 내내 뭐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어저께 아는 형하고 이제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럴 때는 저는 이제 계좌를 잘 안 보거든요. 뭐 간간히 추매는 하긴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심리적 공황 상태, 패닉 상태를 되게 많이 준 건 있어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2018년 하락장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우리 대중들한테는 뼛속까지 새겨져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치솟았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개수랑 지금 현재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여러분 계좌가 생각보다 많이 아마 안 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막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횟수로 했을 때는 2016년 2월 달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꽤 그래도 이 시장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그 공포 상태? 그 공포 상태보다 현실적인 숫자가 줄어든 거는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의도적으로 저는 세력들의 이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미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상승해 있고 코인들도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많이 까졌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 수치가 그렇게 많이 까졌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하고 어쨌건 세력의 뭐 심리 패닉을 뭐 대중의 심리 패닉을 의도한 게 만들어 놓은 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DT가 3,100만 달러가 이게 이동됐다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동을 했었고 이번 영상이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 FED죠. 연방준비은행의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예, 송금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다운됐다. 이게 아마 그래서 CNBC나 미국 그 매스미디어사의 저녁에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자, 중앙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1금융권, 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력도 엄청 날 거라는 거죠. 자, 송금 시스템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 멈췄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이 소비자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진정과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해 국회의사당 입법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가 일단 나왔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가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중앙은행 지도자는 하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대중과 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FED가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를 끌어들여서 같이 공조해서 움직이겠다는 의미의 언급을 한 거죠. 과연 그게 어디일까요?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죠? 지금 조용하잖아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중국 CBDC에 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정해져서 그 수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CBDC가 이제 뭐 그 어떤 뭐 민간 주도가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 하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 플랫폼은 또 이커머스들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경제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다운됐다. 다운됐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우리는 우호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뉴스들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연준에서 채용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화폐 발권력에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의 시스템에 관해서 새롭게 채용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 명분거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송금 시스템이 다운됐다. 자, 이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보시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CBDC가 나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모순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중앙정부에서 CBDC 디지털 달러에 관해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그 인정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버추얼 에셋 가상 자산에 관해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버블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로 목전이에요, 지금이. 예, 그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그래서 힘들지만 버티셔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발권력 시스템은 어차피 자 보세요. 1800년대 1800년대는 엄청났어요. 예, 거의 뭐 인덱스로 봤을 때 158%?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90 언저리에 있죠.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 하락 추세선에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달러 발권력은 거의 한계치에 다 왔어요. 2030년이면 아마도 제가 보기엔 거의 달러의 발권력은 힘을 많이 잃지 않을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연준에서 송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디지털 달러를 채용하기 위해서 명분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작이 된 뉴스가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달러는 영원히 기축통화야라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IMF 통화 바스켓의 비율을 보면 지금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의 비율은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나가 2016년에 그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중국은 유럽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아직까지 위에나 비율을 늘려놓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달러 대신 유로화 비율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 이후엔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달러 유통량은 점진적으로 전 세계에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태동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러에 관한 어떤 그 발권력의 파괴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금은을 모았었고, 그것이 달러가, 그러니까 어떤 화폐 시스템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칭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거고, 자, 그리고 500만 달러의 USDC가 민트됐다. 이게 발행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2월 28일부터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USDC가 많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3월달 코인 시장에 아마 거센 폭풍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 워밍업 중이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USDC가 엄청난 발행량이 다가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나의 확신을 찰리 브라운의 유튜브를 보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금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올 거고, 분명히 가상자산이 됐든 금은이 됐든, 근데 지금은 뭐 금은이 전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전량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투자의 확신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찾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그런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찾으실 만한 그런 게 있어야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중은 당장 숫자에 되게 민감하다. 자, 오늘 비트코인 좀 빠졌어.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이 좀 빠졌어. XRP가 뭐 600원 위까지 올라갔다가 500원 중반대 있다가 또 500원 밑으로 살짝 빠졌어. 그러니까 대중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대중은 당장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대출을 갚아야 한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달 무슨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없어요. 3월 달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며칠, 당장 오늘, 당장 1시간. 근데 가상자산 시장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시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트장이 막 오면 단기적인 것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셔야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알트코인 시총이
시총에 관해서 아까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가 있죠.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향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시총은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차트를 그리신 분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10만 명, 17만 명인가 되는 팔로워들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능력치가 있는 분이죠. 근데 딱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리진 않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그렸는데 그냥 역해된 숄더 패턴이에요. 자,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물론 오겠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올해 안에 저는 못해도 최소한 1억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가겠어요? 6천만 원 넘게 찍었던 코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 원, 6,5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게 1억을 못 찍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단기적인 하락장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뭐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밴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자, 오늘 나온 뉴스 보세요. 인도 중앙은행에서 그 디지털 커런시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 매우 환영한다. 뭐 집중한다.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요. 이 세력들이 어느 쪽을 기준을 잡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지. 특히나 지금은 중국 쪽으로 많이 어떤 그 자본의 이동, 힘의 이동이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 넘어가고 있고 그 이후의 시장은 인도예요. 그 다음이 제3세계 투자 시장이 아프리카이고, 이게 아마 향후에 판도를 많이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중국에도 갔었고, 일적으로 중국에도 2번 정도 들어갔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첸나이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많은 거를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아프리카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번쯤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냥 한국에서 더 이상 비행기 안 타겠다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호기심은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빠니보틀인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호기심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이렇게 투자 시장이 이렇게 변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는 5G 폰, 뭐 4G 폰, 3G 폰,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지금 4G나 5G, 특히나 6G까지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티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폴더폰이거든요. 2G 폰 막 이런 거거든요. 페이티엠 시스템이 하다못해 송금 시스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페이티엠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 세계의 유수의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이 다 여기 페이티엠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인도는 이거를 채용했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비하인드에서는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핵심은 소프트뱅크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데 알리바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다 이게 참여가 돼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상자산 투자 시장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사이드적인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관없는 얘기도 제가 이제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송금 시스템에 에러가 생겼다.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송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걸 명분 삼아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한다는 스탠스와 명분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용해야 된다. 필요성에 관해서 서서히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금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달러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죠. 지금 현재. 하지만 달러의 발권력은 거의 다 힘을 다 잃어간다. 어쨌건 가상자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면 여러분들 주머니는 두둑해질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도 아마 어느 정도 두둑해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잠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자,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냉각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